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한계에 도달한 유동성 장세, 국내 증시 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2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800선까지 밀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특히 긴 연휴인 추석을 앞두고 리스크 회피 차원의 매도 물량도 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조정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불안정한 심리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개인의 유동성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달 들어서 4일부터 2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총 6조 9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는데요. 거래량은 8월 중반 이후에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석 이후에 다가올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 7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할지가 관건이고요. 또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요 경제 지표와 증시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연휴 이후의 변동성 확대도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힘들고 피곤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까지 정말 마음을 계속 졸이게 만드는 국내 증시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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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두 분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그러시겠죠.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야인세 리턴즈 또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진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장에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네요. 함께 끝까지 나눠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계속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행히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터라 오늘의 이 소폭 상승을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박동희 전문가님, 근데 아직까지도 2,300선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부분, 유동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워낙 장이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유동성 장세가 지금 끝물일까 이렇게 지금 그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네. 글쎄요,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수 있는 게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그 FOMC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지금 지속이 되고 이게 지금 1, 2년 안에 끝날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08년도보다 더 강한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 정부, 연준, 뭐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는 길게 보면은 1, 2년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긴 흐름에서 볼 때는 유동성 장세가 지금 끝물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종식이라든지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유효한 장세에서 금리는 계속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갈 데는 없다. 결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장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일주일 계속 한 6개월 상승하다가 일주일 이렇게 하락하니까 네. 유동성의 장세가 끝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빠른 판단일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 조정이 부분적으로 추석 직전 또는 직후에 부분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장세가 뒷받침이 되면서 네. 이 흐름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해석은 조금 새롭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FA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서서 이제 박동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또 한번 튀어오를 준비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만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무릎을 굽힌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네. 있는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유동이 잠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종목이 하락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도를 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이 자연스럽게 줄어야 되는데 이제 이전에는 뭐 첫 회, 두 회차에서 하락을 계속 연일 나타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모멘텀의 실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공포에 대해서 패닉셀이 연일 차이를 나오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패닉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체리피킹을 한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내놓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종목별로 봤을 땐 또 나름대로 또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유동은 여전히 또 한번 유효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소개드릴 수 같고요. 네. 이제 그 유효한 매수세를 유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또 무서운 주체 중 한 가지가 바로 어디냐? 바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학개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중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무서운 세력이 어디냐? 바로 20대, 30대들의 이 월급쟁이 개미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월급을 여기다 쏟아붓나요? 그렇죠. 혹시? 일종의 이제 뭐 올인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네. 받고 있는 안정적인 급여와 동시에 네. 본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과거의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할지언정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자산의 전체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소폭이라 할지라도 유동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 즉 이제는 동학개미 운동을 단순히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어느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공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 가진 투자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은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역시나 유동성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이 사들이고는 있어요. 근데 그 힘이라고 할까요? 탄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9월 들어서 특히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6개월 동안에 1,4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올랐어요. 예, 이게 지금 유동성의 힘이고 또 저금리 기조 뭐 어떤 또 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또 쉽게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부터 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지금 그 시장에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굵고 짧게 들어오든 길게 기간 조정으로 가든 그 주식은 한없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다가 이렇게 이제 쉬어가고 또 조정을 받다 보면은 또 급한 지금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직전에도 이런 급한 조정이 나왔었죠.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주가가 빠졌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또 들어올렸고 그래서 이번 장도 이렇게 여기서 또 다시 급락으로 가는 이 패턴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미국 시장에 달려 있긴 한데 어쨌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조정 없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하게 빠지니까 다들 조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 조정은 뭐 너무나 지금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심리가 부분적으로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 그러면은 자, 미국의 FOMC라든지 배틀데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큰 빅 이벤트가 마감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상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감뿐만 아니라 실망감을 안겨줬으니까요. 배터리데이 같은 경우는 네.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실망감까지도 또 같이 이제 또 맞물렸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계속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신용융자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신용융자 급증에 따른 이제 금융 당국의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경고를 지금 하게 되면은 시장은 또 긴장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악재라도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 이렇게 급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 주가가 급하게 조정이 나온 것은 이번 주가 아니어도 어느 시점에선가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왔을 조정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시장에 기대감은 없죠. 또 모멘텀도 그렇게 뚜렷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피로감, 실망감, 경고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FA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개가 셧다운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떤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만 붕괴가 됐다는 걸 봤을 때는 주가를 과연 누가 어떻게 올려갔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 누군가는 또 반사적으로 수혜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지금 단순히 한두 마디의 어떤 말 몇 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한 심리를 계속 누군가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의 펀더멘탈에 수렴을 해서 봐야 되는 어떤 머큐리 요인이라고 하죠. 뭐 매출이나 아니면 이런 전통적인 지표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나 지정학적 위치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프리미엄 자체에만 고부가 가치에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마스 요인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토리텔링 즉 말 한마디만 잘못 얘기를 해도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장세가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깜깜한 증시죠. 정말 깜깜이 증시 때는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결국엔 공매도 투자입니다. 특히나 이 공매도 투자가 클 수밖에 없는데 국내는 원래 이번 9월 15일에 공매도가 이미 들어왔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느냐. 미국에서는 실제로 공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차익 부분들, 특히 달러 인덱스를 연계를 했던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들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현금 우선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오히려 다시 일시적으로 달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는 오히려 계속 고정금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체력이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익 매물을 내놓게 되는 부분들 결국 이런 심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공포지수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화면에 간단한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CNN 비즈니스에서 올려놨던 Fear Greed Index라는 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50포인트인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73포인트인 굉장히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9월에 모멘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기대감으로 달려왔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50포인트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공포감이 좀 다소 가치 있는 긴장과 공포감이 아주 팽팽하게 나타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도 하기 어려운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니까 9월은 힘들 수밖에 없는 달이었어요. 9월 참 힘들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지나면 10월이거든요. 10월 장도 조금씩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월 증시의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월도 사실 예상을 해보면은 그렇게 또 녹록치 않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이 참 힘들까요? 예, 아니 힘든다는 것보다는 굳이 이제 주가가 빠진다 이런 쪽에 대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뚜렷하게 방향성을 안 주고 흐름 자체가 갈듯갈듯 하면서 또 못 가고 빠질 듯 하면서 또 올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결국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모멘텀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해 증시나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조금 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받는 그런 10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 2조 4천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800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표결에 붙인다라고 지금 동의를 하고 나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요 부분이 미국 경기 부양책이 지금 통과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시장에는 10월 초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 문제는 사실 재확산 여부 문제는 글쎄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소 좀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조금 둔한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잡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월달 들어가면은 또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예, 결국에는 포인트가 이제 10월 중반으로 가면서 네. 예, 이제 주요 종목들의 실적 이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개별 종목별로 또 테마별로 섹터별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 미국의 경기 부양책, 또 코로나19, 또 10월에 이제 어닝 시즌까지 10월의 변수들 체크해 주셨어요. FA님은 10월의 변수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유동이 다소 적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네. 오히려 이 유동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구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즉 누군가가 아주 적게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견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네. 오히려 이때 시점에서는 매도 타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느 것이 더 모멘텀이 있다는 어떤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 다만 그럴 가능성이 보다 적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미국 대선과 같은 어떤 변동성이겠죠. 특히 이제 이번 10월 3일까지 앞으로 이제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지표로 삼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모멘텀은 무엇이냐? 결국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대선 지도입니다. 즉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주에서는 어느 정도 약정된 표가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 네. 오히려 굉장히 팽팽한 긴장이 나타나고 있는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표준 편차 이내로만 서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만 편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어떤 정책적 모멘텀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급락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번에 환절기 따라서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성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빨리 나와가 됐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토록 바라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실현이 되는 네. 반면 또 한 번 연기가 됐을 때 뭐 파우치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 얘기를 했을 때는 또 한 번 백신 이번에 10월에 나온다면서 왜 안 나오느냐 왜 또 이 삼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서 실망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 옵션 만기는 보통 이제 월별로 이제 매주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금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또 10월 첫 금요일이 한글날입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옵션일이 바로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첫 주 그러니까 월 마지막 주와 월 초의 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변동을 잠시나마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추석 연휴가 워낙 긴 게 또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미국의 기술주 흐름이 계속해서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미국 기술주들이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게 이번에 우리 시장에도 좀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이번 주 주가 급락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져요. 네. 지금 그래서 미국 주가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직격탄을 주고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 기술주가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일 거냐, 그러면은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자 이게 지금 더 크게 작용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뭐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기술주가 모여 있는 나스닥 차트 흐름이 훨씬 더 우리 시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 없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나라 주가의 조정의 결정적인 빌미가 지금 된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번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워낙 지금 미국 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랠리를 지금 펼쳤거든요. 예, 그런 데다가 막바지에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더 오른 이렇게 지금 더 오른 상태에서 이 상승 추세가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흐름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지만은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죠.
또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또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술주들을 한 단계 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까 유동성 장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유례가 없는 유동성 장세, 저금리 장세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 지금 그 신호를 시그널을 계속 지금 연준에서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시장을 보수적으로 위축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안심을 시켜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기술주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국내 영향 체크해 볼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의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하게 그 실적이 좀 더 탄력을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실적 보고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2분기 때 셧다운 나왔던 것들이 3분기 내에서 발표가 되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깜깜이 증시가 되면 마찬가지로 계속 혼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런 혼란을 조장하게 되는 원인 중 한 가지도 뭐 우리가 대표적인 국내에서는 뭐 LG화학과 같은 이런 회사 자체에서 어떤 이슈거리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FOMC라든가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어떤 의견록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거를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기다리라는 듯이 기다림만 계속 애간장 태웠다라는 것들 아니면은 뭐 테슬라나 니콜라 같은 이런 미국 증시 자체에서의 어떤 영향권들이 국내로 유입이 돼 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는 부분들 물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8월부터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부담 가져가셔야 된다, 네네. 방어자산 투자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빠져나갈 때 또 한번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연일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일 보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미 지금 그 부담감들이 계속 연일해서 출현을 하고 있고 근 2주 가까이 조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 부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걸 조금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는 전통적인 지표에 의거를 해서 보았을 때 다소 이 실력이 이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들이 탄탄했던 회사였고 단기적으로 2분기 내에서의 타격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다라면은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내려놓은 종목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유념해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동희 전문가님,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으면 지금 이 조정 속에서 좀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폭이 한 단계 더 여기서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한 단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그렇고 또 상승 랠리가 지금 6개월간 지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1, 2주 또는 한 달 정도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장세가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 그 경제가 셧다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경제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지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워낙 이제 글로벌 경기가 지금 그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그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네. 내년부터는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회복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빨라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도에 대해서 회복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뿐이지 글쎄요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쁘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렇죠. 전문가들은 기대감을 없다라는 가지고 거죠. 있죠. 네. 네, 그런 측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향후 1, 2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S&P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향 조정했어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9%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투자 기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명절 기간 동안에 전후로 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홀딩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죠. 왜냐 너무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가 이 부분들이 그렇죠. 다시 한번 저점을 내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 이후에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이후에나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방어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은 아니면은 달러, 채권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까지도 다 동반해서 모든 어떤 투자 종목들이 전부 하락세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4개의 지금 지표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먼저 빨간색 색깔 선이 이제 나스닥, 그리고 검정색이 코스피, 그리고 보시는 녹색이 금의 가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선이 달러 가격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봤을 때는 사실 이 네 가지 모두가 지금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곳으로 우리가 옮겨간다 할지언정 그 안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증시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아무리 하락이 나더라도 증시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했다 하더라도 현금 가치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 그렇다고 다시 섣부르게 금을 갖다 하더라도 금 역시 제대로 된 어떤 수익을 만들어주는 방어자산의 공격적인 방어자산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결국은 투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9월의 한 달 평이었고, 즉 우리가 현금화를 하든 혹은 선물을 샀든 채권을 샀든 마찬가지로 동일한 리스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쿠폰 이자를 받았으니 상대적으로 견고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간에서의 투자는 너무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다 한 달 동안의 어떤 낙심을 하시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점들을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국내 증시 긴급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두 분 다 아직은 유동성도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 계속해서 야인스테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